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공군의 패트리어트 팩3 MSE 미슬 세그먼트 인핸스먼트 탄이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도입을 하고자 했던 계획보다 10개월이나 앞당겨 가지고 이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2014년이나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현재 한국에 전개되어 있는 그 주한 미군의 패트리어트도 팩3로 바뀌었고요. 우리나라도 증가되는 북한의 탄도탄에 대한 요격을 하기 위해서 팩3로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6개 포대를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드디어 올해 12월 마감이 된 거죠. 정말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패트리어트 팩3는 참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이게 공군에 있다 보니까 늘 사업도 전투기한테 밀려. 공군은 당연히 전투기를 먼저 살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공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투기를 위주로 사업을 먼저 태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방공포병의 무기인 패트리어트와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는 진짜 이게 육군에 있었을 때는요. 98년도에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려고 했었어. 육군에 있을 때는 이미 벌써 도입이 끝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공군에 오니까 2012년도인가에 도입이 됐었죠. 이 패트리어트 팩3는요, PAC가 뭐의 약자냐면, 패트리어트 어드밴스드 케이퍼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패트리어트는 대항공기를 요격하는 게 주 임무였었어요. 그런데 전장의 환경이 점점 달라지고 상황이 무서워지고 특히 스커드 ER, 그 다음에 노동과 같이 북한 애들이 지금 탄도탄의 위협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여러분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지금 엄청난 탄도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RBM 같은 중거리 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탄도탄에 대한 요격 능력이 향상된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패트리어트 팩3까지 자꾸 장비가 개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의 실험 영상인데요. 일단 이 팩3는 과거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 포트 윈게이트는 타겟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얘는 탄도탄인데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추적하는 각종 센서들, 레이더 준비를 해서 네, 지금 미사일을 추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발사 당일날 표적 미사일이 발사가 된 거죠. 네. 포트 윈드게이트에서 발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적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나면 패트리어트가 이제 요격을 하겠죠. 미국은 참 땅도 넓어서 좋아요, 여러분. 저런 것들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제 패트리어트가 발사됐습니다. 요게 MSE 미사일이에요. 팩3 MSE. MSE는 미슬 세그먼트 인핸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부분만 더 기술을 발전시킨 게 되겠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얘가 핫 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저 측면에서 축출력에서 바로 저렇게 또 불꽃이 나면서 저기 보세요. 네, 저렇게 축출력이 나면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팩3 미사일이 도입이 되면서 대탄도탄 요격 능력이 향상된 거죠. 이제 곧 요격을 할 겁니다. 네, 보십시오. 히트했죠? 딱 맞춰준 겁니다. 자, 이게 미사일의 지름은 딱 맞았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빵! 하고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저 날아오는 탄도탄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요격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자, 기존의 팩2 미사일은요, 이거는 폭풍 파편형입니다. 탄도탄이 날아오면 빵! 하고 고폭탄이 터지면서 파편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편을 날려가지고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요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빵! 폭풍형에 의해서 파편으로 날려가지고 타격을 주긴 주는데 이 탄도탄이 재진입을 해서 낙하하는 속도가 마하 6에서 빠를 경우는 뭐 1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풍 파편형으로 맞췄을 때는 이놈이 맞았는데
맞았는데도 이놈이 계속해서 그 관성력에 의해 가지고 표적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격탄, 직접 히트킬, 직격으로 빡 시켜가지고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얘를 아예 작살내버려야겠다 이렇게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팩스 MSE 탄입니다. 미술 세그먼트 이넨시먼트 탄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빡 하고 쳐내는 거죠. 이게 폭풍 파편형으로 맞췄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명중률하고 요격률에 대한 거를 좀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비전문가 분들은 어려우실 텐데, 명중률이라는 건 일단 맞춘 것까지는 맞아요. 명중률, 맞췄잖아. 근데 요격률, 그래서 얘를 아예 무력화 시켰느냐?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도 마찬가지죠. 명중률, 총을 맞았어. 맞았는데 그냥 여기 뭐 어깨, 팔뚝 여기를 맞았어. 그러면 얘는 안 죽잖아요. 그러면 그건 명중률은 명중률이지만 요격, 치사율, 사망률 이런 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미사일 분야에서 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중률과 요격률의 차이는 여러분들 약간 요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팩투택까지는요, 명중률은 뭐 문제가 없었는데 딱 맞아도 이 탄도탄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2차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표적 근처로는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팩3로 정확하게 탄도탄을 요격하게 되는 거죠. 이 팩3가 배치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한국형 탄도탄 요격 체계인 KAMD, 코리아 에어 앤 미슬 디펜스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이거는 북한의 점점 증가되는 대탄도탄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방어해야 되는 주요 방어 자산들이 있겠죠.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 이 미사일이 배치가 돼가지고 적의 탄도탄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사드하고 패트리어트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사드하고 패트리어트를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사드가 발사된 거죠. 아, 발사됐습니다. 네. 자, 사드는요, 요건 패트리어트입니다.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좀 작죠, 패트리어트가. 보세요. 예, 그리고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를 발사할 때 약 45도 각도로 쏘죠. 사드는 약 80도 각도로 쏩니다. 사드의 이름이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고도라는 뜻이죠. 보십시오. 저렇게 운동 에너지 가다가 직격해가지고 아예 탄도탄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헷갈리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사드는요 50에서 150km까지, 그러니까 고고도 50에서 150km까지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요격을 하는 거고, 패트리어트는 한 15에서 30km까지의 공중 공간에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적이 쏜 탄도탄이 날아왔어. 그러면 150km에서 50km 사이에서 교전을 했는데 혹시라도 교전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가 교전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 50에서 150km랑 15에서 30km니까 그 30에서 50km 사이에 한 20km의 공백이 좀 비잖아요. 그거는 그럼 미사일을 어떻게 막느냐? 그거는 대한민국이 LSAM이라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 전에 천궁2가 전력화 됐었잖아요. 천궁2는 그러면 어디를 커버하느냐? 바로 15에서 30km까지를 이 패트리어트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천궁은 대략 또 그 밑에 대략 10에서 약 한 20km 사이에서 천궁2는 폭풍형입니다. 폭풍형.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길 또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10km, 5km 미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또 걱정하실 수 있죠. 이게 5km, 하늘로 5km면 엄청난 거잖아요. 보통 전투기들 거길 돌아다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즉, 북한의 대구경 조종 방사포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구간으로 날아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이언돔과 유사한 시스템인 이 미국의 스카이 헌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이 시스템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사정포 요격 체계로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걸 이제 레이어드라고 해서 다층 방어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드가 50에서 150km까지 엄청난 걸 커버하죠. 그 사드 이름이 THAAD가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종말, 하이 엘티튜드, 고고도, 에어리어 디펜스, 고고도 종말 지역 방공을 하는 게 사드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이 커버를 해주는 게 엄청나죠. 50에서 150km까지를 커버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적의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다층 방어를 하는 겁니다. 자, 패트리어트가 날아가죠. 엄청납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대천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죠. 구름을 아예 뚫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마 5, 6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사일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알이 미사일보다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총알이 미사일보다 느려요. 지금 저렇게 올라가면 벌써 1km 빵 하고 나서 지금 1초 만에 지금 엄청난 1초 만에 1km 이상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총알이 미사일보다 느립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총알이 미사일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사일이 느리고 총알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미사일이 훨씬 빨라요. 쟤는 마하 5가 넘어요. 총알은 마하 한 3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마하 3 이후에 속도가 떨어지죠, 여러분. 저렇게 해서 요격 지점을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국 공군의 패트리어트 팩3가 배치가 됨으로 해서 대한민국 영공은 좀 더 촘촘하게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잖아요. 이 미사일에 무엇을 실느냐에 따라서 얘가 핵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화학탄을 달아보세요. 여기다가 신경작용제 같은 거 한번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이 코비드 19 상황에서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도 온 국가가 이렇게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만일에 탄저균 같은 거 쏴버려 보세요. 그거 패트리어트로 요격을 하지 못하면 그 포자들 온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그 병균들, 그 생물학 무기, 그 다음에 이 화학 무기 이런 것들 북한이 쏜다고. 얘네들은요, 유엔에서 금지시켰는데 이놈들이 지금 어디에 이게 숨겨놔가지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국방부 군비 검증단에 있을 때 얘네들이 화학무기에 대한 양을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놈들은 이거 어디다 숨겨놔가지고 찾기도 힘들어요. 산 어디 땅굴 파놓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패트리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요, 바로 기동성에 있습니다. 저렇게 트레일러에 얹혀져 있잖아요. 저 바퀴들 보이시죠? 모든 장비가 저렇게 바퀴에 얹어져 있습니다. 트레일러에 얹어져 있죠. 저건 뭘 뜻하냐? 언제든지 기동이 가능하다. 즉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 장비 이름에 보면 AN, MPQ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T라는 게 달려있어요. TPS 뭐 이런 식으로 T라고 달려있는데 바로 트랜스포터블이죠. 이동 가능하다는 겁니다. 엔진은 여기 가운데 게 추력 편향 노즐이에요. 그래서 미사일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놈이 터지면서 좌우로 미사일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력을 줌으로 해가지고 미사일의 기동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요게 AN MPQ-53 레이더입니다. 지금 팩3로 가면서는요, AN MPQ-65 레이더로 더 발전된 레이더예요. 기존의 탐지거리의 2배를 탐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원거리에서 탐지를 해야 더 교전 준비를 잘하겠죠. 요건 크루즈 미사일이고요. 저 공중에 있는 탄도미사일과 저렇게 호라이즌, 언더 호라이즌 저 수평선으로 해서 넘어오는 크루즈 미사일을 둘 다 교전을 할 수가 있고요. 요 ICC로 정보가 가면은 ICC는 받은 정보를 가지고 ECS, 즉 교전 통제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작전 장교가 2명의 오퍼레이터를 두고 지시를 내리게 돼 있어요. 작전 장교가 표적을 할당하고 교전 지시를 내리면 오퍼레이터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좀 무섭게 생겼죠? 저 안에 실제로 저렇게 암전이 되어 있어요.
BMC2, 배럴 매니지먼트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에서 발사대로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두 발을 쏘죠. 슛 쏘는 거예요. 두 발을 쏘는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 발이 놓쳤을 때를 대비해서 두 번째 탄이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적을 향해 날아가면서 추력을 주다가 표적의 궤적이 변경이 되면은 탄의 궤적을 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탄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자체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계산해서 예상 요격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좌우 위아래 이렇게 측추력으로 움직이죠. 그러다가 빵 히트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는요, 좀 요격을 하기가 쉬워요. 얘는 속도도 느리고 기동성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입장에서는 저 크루즈 미사일 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폭풍 파편형이죠. 히트킬이 아니라 폭풍 파편형입니다. 미리 터져가지고 크루즈 미사일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저 두 번째 탄은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자폭을 합니다. 왜? 첫 번째 탄이 다 맞췄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탄이 날아가다가 아군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폭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사일을 쐈는데 적기를 만일에 못 맞췄어. 아니면 탄도탄을 못 맞췄어. 그럼 이 날아가는 미사일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동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전을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교전을 하지 않아야 될 경우 저희가 자폭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자폭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2020년 12월 패트리어트 팩3가 개량을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 공군에 완벽하게 배치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다층 방어 능력, 대탄도탄 다층 방어 능력이 한층 더 강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LSAM이 개발이 되고 또 장사정포 요격 체계까지 갖추어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영공은요, 거의 뭐 1, 2km의 장사정포 요격 체계부터 천궁, 패트리어트, LSAM, 사드에 이르기까지 150km까지 거의 모든 계층의 탄도탄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대탄도탄 방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패트리어트 팩3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